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19년 시작된 김포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시즌3를 시작합니다. 오는 3월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진행되는데요.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생태계 강화, 평화누리 김포 교육이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시즌3를 맞는 김포 혁신교육지구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그리고 염은정 참교육학부모 경기지부장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김포 혁신지구에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눈 바 있는데 벌써 김포 혁신교육지구 시즌3가 출범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김포 혁신지구 교육지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가까이서 접하신 바 있을 텐데 먼저 시즌1 그리고 시즌2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부장님? 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시즌1은 2011년부터 5년간 경기도 내 6개 시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는데요.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역량의 인재교육 육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 즉 학교 혁신에 집중하였었습니다. 네. 시즌2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내 30개 시군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시즌1이 단위학교의 혁신이었다면 시즌2는 교육력의 지역 확산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교육 공동체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김포도 2019년에 시즌2에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맺어 김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2년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네. 올해 경기도 전 시군과 함께 시즌2에서 구축한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혁신교육 시즌3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혁신교육지구 시즌1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마을이 공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시즌2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혁신교육지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다 등등의 좀 아쉬운 점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시즌2를 마무리하게 되는 지금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일지라도 사실은 혁신교육의 목적성에 부합이 된다면 사실 진행해왔던 사업이더라도 혁신교육지구 예산에 편입되었더라도 관계가 없다고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네. 2019년 도입 첫 해에는 시청, 교육지원청,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마을교육자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 혁신교육지구 TF가 구성되어서 사업을 기획했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으로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구성하자고 합의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반면에 2020년 작년의 경우 형식적인 좀 회의만 진행을 거친 후에 관주도하에 기존 진행되었던 몇 개의 사업을 흡수하여 세부 추진 사업을 기획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기존의 예산이 집행되었던 사업을 제외하면 2019년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그럼에도 사실은 혁신교육지구 도입 2년 차잖아요, 김포가. 그렇다고 봤을 때 그나마 더 작년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김포 네. 혁신교육지구를 돌이켜볼 때 그간 정체되어 있던 김포 교육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즌3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 이 시즌2까지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보시겠어요, 의원님? 네, 그 김포시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시즌2 기간 중인 2019년부터 혁신교육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혁신교육지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김포시는. 근데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혁신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혁신 교육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흩어져 있던 마을 자원들이 이 마을 자원들은 이제 교육 자원들입니다. 다양한 교육 자원들이 학교라든가 시나 교육청, 학부모, 이 마을에 계신 마을 자원들이 다 같이 기초적인 이제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어냈다. 이런 성과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즌 2까지 소득에 대해서 좀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실제 학교와의 연계는 잘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즌 2까지 학교 측에서의 그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혁신교육지구는 혁신교육을 위한 물적 자원을 지역에서 담보해 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실 경기도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가장 열악한 광역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지원받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1년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사실 경기도 학생들은 400만 원 가까이 다른 광역단체의 아이들에 비해서 덜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특히 김포와 같이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마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마저도 사실은 급식 지원비를 빼면 열악한 시설 보수조차도 거의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하고 싶었던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인 수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혁신교육지구가 도입되면서 빛깔 있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 그간 하고 싶었던 수업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시즌1의 목표였던 학교 혁신의 동력을 김포 관내의 모든 학교에게 불어넣어줬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하지 못했던 수업들을 마을 교육과 함께 연계해서 혁신 교육을 진행하는 그것이 한편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마을 교육 자원의 역량 등은 추후에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학교와 마을 교육 자원과의 연결고리는 선생님들의 그 열린 마음과 정보의 공유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교육 자원이 제공하는 창의성에 기초한 교육 정보를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교육 과정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여지까지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학교에서 마을 교사들을 교육 파트너로 좀 마음을 열고 받아 안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교육 과정의 정보를 제공해 주심으로써 마을 교육 자원이 그런 교육 정보를 통해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반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이 혁신교육지구의 시즌 3 슬로건이 경계를 넘어 모두의 미래를 여는 평화 누리 김포교육입니다. 사실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조금 시즌 3부터는 이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이제 모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일찍 시작한 타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한 게 이제 김포인데요. 시즌 3부터는 김포 시민만의 특색을 살리는 혁신 교육을 구축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해서 지역의 교육자원과 협력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즌 3의 비전인 경계를 넘어 모두의 미래를 여는 평화누리 김포교육이 그것을 이제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즌 2까지 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시즌 3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운영 주체가 되고 관은 이제 지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즌 3가 가야 할 방향이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제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 시즌 2 사업과는 좀 차별성이 있고요. 핵심적인 것들 중에서 예산에 대한 배분인데요. 네. 전에 있어서는 일괄된 이제 예산 배분 형식으로 이건 좀 지향을 하고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뭔가 특색 있는 어떤 사업들, 교육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을 공모 형태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변화를 좀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것도 이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를 시즌 3에서 시즌 3에서 시작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혁신교육지구의 기본 목표 중에 하나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이죠. 김포의 경우는 어떤 생태 또 평화교육을 앞세웠는지 이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 교육 체계 구축이 시즌 3의 세 개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큰 틀에서 생태와 이제 평화 교육은 김포시만의 어떤 특색이 잘 드러나는 사업들인데요. 먼저 이제 생태 교육을 좀 보면 김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내 이제 한강하고 전호습지가 있습니다. 포내천도 있고 야생조류 생태공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탐방하는 이제 생태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습지를 걸어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이제 관찰하고 한강학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한테 이제 증진시키는 활동인데요. 이것과 아울러서 직접적으로 생태교육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생태 자원을 이제 학교 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생명 존중 교육도 있고요. 평화 감수성 교육, 평화 통일, 군단 체험 등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포만의 특징이 이제 접경지대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접경 지역 탐방도 있고 교실 속에서 평화도리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존중이라든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이제 신장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다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를 좀 예를 들어서 더 들면 평화다음은 이제 통일 옥수수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통일 관련 학교라든가 시민단체가 이제 학교의 텃밭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평화다음은 옥수수를 직접 키워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면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김포만의 특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생태와 평화교육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금 의원님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주요 사업들을 보면 학생 주도 마을 프로젝트, 또 농촌 마을살이, 경계 없는 마을학교 등등등 마을과 학생의 적극적인 그 참여가 눈에 띕니다. 근데 이게 기존과 비교했을 때 실제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시즌 3는 시즌 1, 2에 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배경에는 아까 오광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주체와 운영 단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즌 1, 2의 운영 주체가 관주도, 즉 시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었다면 시즌 3는 관은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운영 주체로 변하게 됩니다. 운영 단위도 시군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화하면서 말씀하신 학생 주도 마을 프로젝트, 또 농촌 마을살이, 마을학교 등이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학생 중심의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기획되어졌습니다. 더불어 시즌 1, 2에서는 마을교육 자원의 인프라 발굴 및 구축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시즌 3에서는 구축된 마을교육 자원의 공유 및 확장으로 강화되어졌고요. 또 시즌 1, 2에서는 학교 교육력 제고에 집중되어졌다면 시즌 3에서는 지역 교육력 제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물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 내고 계시겠지만 이 혁신교육지구 시즌 3,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기대되는 부분들 아니면 좀 아쉬운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싶었으나 많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20년은 코로나로 사실은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그 비대면에 굉장히 서로 다들 익숙해져 있었고 발빠르게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로들 간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또 심지어 그 소모임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비해서 혁신교육센터는 2020년 평가나 2021년 계획 또 시즌3 준비 등 다양한 민간 학의 의견 수렴의 장이 마련되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시즌3에서 학부모로서 가지는 기대감은 우선 자치입니다. 교육자치. 네. 요즘 교육의 화두는 바로 교육자치입니다.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자치가 공이 이루어져야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고 또 학교 자치가 공고해야 지역교육 자치도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세부 사업계획으로 교육자치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진행이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네. 혁신교육센터 직접 사업인 만큼 주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진행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또한 시즌3의 장기적 기대감은 지원 방향에 있어서 돌봄과 평생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돌봄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실제 김포시가 혁신교육 지원센터까지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올해부터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이제 시와 교육청 직원이 함께 몽실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몽실학교. 네, 몽실학교에서 이제 상근하면서 업무를 이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4명의 그 근무자가 있었는데 1명이 추가돼서 5명으로 구성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과는 이제 다르게 교육청 장학사가 상주하면서 시 직원들과 함께 이제 소통을 하는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좀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네.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이제 혁신교육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올해부터 센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경계 없는 마을학교 사업으로 이제 각 학교에서 계획한 교육 과정과 연계된 시 마을 자원들이 있는데 이음 시스템으로 이제 선택하고 신청해서 센터에서 일정을 조정도 하고 이음 버스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직접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51개의 단체가 101개의 콘텐츠가 열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주기적으로 마을 자원에 대해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서 마을 강사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고요. 현장 학습 및 체험의 수준을 높여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혁신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예산이 46억 원이고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이 혁신교육지구 시즌3가 추진됩니다.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취지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네, 우선 그 5년 동안 혁신교육지구 시즌3의 취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의 사업의 나열보다는 미래교육을 맞이하는 혁신교육의 지속가능함을 담보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공을 쌓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에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지원청 모두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1년이 시작되는 시즌3가 2026년이 마무리될 때에는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을 함으로써 교육도시 김포로 거듭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 동의하고요. 그 2021년 올해 김포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대략 46억,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7억인데요. 교육청 예산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총 72억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산이 적은 건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일정한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결과에 대한 피드백들이 조금 더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피부로 와닿는 교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어떤 교육은 진행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평가도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 차에서 시즌 3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 또 평화다운 혁신교육지구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과정들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의 과정도 결과도 또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포 혁신교육지구 시즌3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시간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